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느냐 아니냐를 두고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요. 몇몇 경기 지표는 경기 침체를 계속 가리키고 있지만 일각의 예상과 달리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우선 인력 증가와 물가 인상 둔화로 인해 실질 소득이 증가했고 더 많은 고용과 지출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7월 실질 세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고 이 수치는 지난 1월 이후 매달 전년보다 늘어났는데요. 미국 경제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에 대한 촉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리서치 회사인 르네상스 매크로의 이코노미스트 닐 두타는 연준은 신용에 민감한 활동을 확실히 둔화시켰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으로 인해 막대한 수요가 억눌렸다면서 이런 수요는 금리 인상에도 덜 민감하다며 두 번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따라잡는 등 덩달아 산업활동도 활발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팬데믹 때 현금과 저금리로 경기를 부양했던 미국 정부가 이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제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막대한 규모로 지출을 늘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일부 위축됐지만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민간 부문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설업체 서퍽의 최고 경영자 CEO인 존 피시는 우리는 연착륙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회복, 추가 연방 지출, 금리의 궁극적 하락 등이 결합하면 경제의 서비스 분야에 엄청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하치우스도 최근 데이터는 연착륙 전망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지난 7월 그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35%에서 20%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 강세의 지속 여부를 전망하려면 중국, 독일 등 다른 주요 경제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 규모 세계 2위의 중국은 최근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 부문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독일도 수출 경쟁력 둔화 등 경제의 경고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8월 PMI 서비스 구매관리 자지수도 발표되었는데요.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해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8월 PMI는 54.4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서 현재 경기는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마크 저크버그 인생사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의 인생사에 대해 알고 보니 페이스북 메타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어쨌든 메타에 관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24년까지 메타 주당 순이익이 2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2022년도 주당 순이익은 8불 59였고요. 2023년 예상치는 13불 34입니다. 분석가 브라이언 노억은 메타 비중 확대 의견을 밝히며 목표 주가를 375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여전히 핵심 광고 비즈니스의 약 28%에서만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릴스 수익 창출 개선은 아주 놀랍다고 합니다. 또 릴스가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더 늘어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광고 매출을 약 44%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게 108% 성장률 130억 달러의 매출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전체 광고 수익은 2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9월 12일 새로운 모델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애플이 이번 주 목요일에 주가가 3% 하락했는데요. 화요일부터 떨어지는 조짐을 보이면서 6일 189.77달러였던 주가가 9월 7일 최저 175.91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이 문제가 너무 과장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분석가 데나이브스는 이번 일로 향후 12개월 동안 중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4,500만 대 중 50만 대 미만의 아이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 과장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이 지난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거의 2천억 달러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아이폰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300베이스 포인트 점유율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아이폰 15가 출시되면 앞으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2일에 공개될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맥스의 기술면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완만하게 가격 인상이 가능할 때라면서 $10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티 분석가도 그저 헤드라인 뉴스 이슈몰이로 인식하며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서명 금지 명령이 없기 때문에 뉴스 매체들은 차단이 실현이 되면 얼마나 많은 회사나 개인이 이것을 따를지는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이슈몰이일지 실현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